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김기현 교수입니다. 주로 자연을 이용하여 약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연은 자연에서 어떻게 약물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약물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김기현 교수입니다. 저는 자연에서 약을 찾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자연에서 어떻게 약물을 찾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약물 개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생물종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곤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미생물들과 곰팡이균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생물들은 저마다 각기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고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몸을 보호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을 잘 이용하면 저희가 약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실제로 그런 물질들이 의약품으로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식물입니다. 식물은 인류의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생물 자원인데요. 맨 위쪽에서 보이는 이 로마 시대 때부터 16세기까지 약물학 책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약물학 책을 보면 안에 식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이 예전부터 약이 되어서 이 약물학 책에는 이 식물이 어떤 용도로 어떤 질환에 사용되었는지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도 보면 버드나무 뿌리 껍질로부터 아주 해열 진통에 좋은 아스피린이라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편이라고 하는 양귀비꽃에서 아주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내는 몰핀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나무에서 현재 항암제로 사용하고 있는 탁솔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영감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식물에 대한 생리활성 물질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설명 단어가 있는데요. 파이토알레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 파이토알레신이라는 물질은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보호물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 어떤 식물의 씨앗에 곰팡이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 식물의 씨앗이 곰팡이가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란색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 노란색 물질이 씨앗에 곰팡이가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막는 물질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파이토알레신이라는 대표적인 물질이 되고요. 이 파이토알레신은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이지만 저희 사람한테도 되게 유용한 의약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보 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울창한 숲에 갔을 때 실제로 이 큰 나무 주변 반경 1m, 2m 사이에는 똑같은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큰 나무가 그 바로 1m, 2m 반경으로 똑같은 큰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어떤 특정 식물을 죽이는 물질을 만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울창한 숲에 가면 그런 다양한 파이토알레신을 몸소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이 피톤치드라는 말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 우리가 즐겨 먹는 고추에도 파이토알레신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고추가 만드는 파이토알레신의 대표적인 물질이 캡사이신입니다. 캡사이신은 저희가 현재 매운맛을 느껴서 아주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좋은 물질인데, 사실은 고추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보호물질로 파이토알레신으로 만드는 물질입니다.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고추를 먹을 수 있는 포유류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 고추가 만든 강력한 방어물질 캡사이신을 고추의 씨에 아주 많이 축적을 해서 새는 고추의 씨를 먹고 멀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고추가 그렇게 캡사이신을 만들었지만, 포유류는 먹을 수 없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된 거죠. 고추의 파이토알레신을 사람이 맛있게 느끼게 돼서 지금은 요리에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늘의 대표적인 파이토알레신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갈거나 부시면은 마늘에 있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네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강력한
알리신이라는 자극적인 맛을 나타내는 물질을 만듭니다. 사실 이 알리신은 마늘의 대표적인 매운맛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 돼서 마늘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원인 물질도 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보호 물질이 우리 사람한테는 유용한 물질이 될 수 있고 의약품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파이토알레신을 잘 이용해서 의약품이 개발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디기탈리스를 들 수 있는데요.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의사인 윌리엄 위더링이라는 의사는 상당히 유명한 의사였고, 그 의사분은 상당히 좋은 의술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친구 중에 한 명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자기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사실에 되게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게 친구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힘들어서 이 윌리엄 위더링이라는 의사는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시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집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신비의 묘약을 전달해줬고, 윌리엄 위더링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신비의 묘약을 사용을 했더니 친구가 운이 좋게도 정말로 잘 호전이 되는 걸 확인했고, 그 윌리엄 위더링은 집시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떤 걸 나한테 줬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집시는 그제서야 디기탈리스라고 하는 식물의 추출물을 줬다고 말을 했고, 윌리엄 위더링은 디기탈리스를 연구한 끝에 이 디기탈리스가 정말로 심장에 되게 좋다는 활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위더링이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디기탈리스를 심장병의 임상으로 사용했던 그런 첫 번째 예가 됐고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 디기탈리스의 어떤 성분이 좋은지를 연구해 본 결과 디국신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실제로 심근의 수축력을 강하게 해주고 심장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디기탈리스로부터 디국신을 확인하고 약으로 개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디기탈리스의 파이토알레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분이 디국신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식물에 있는 식물 자기 보호물질은 우리 사람한테 이로운 의약품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의 의약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사실이 또 밝혀졌고, 실제로 많은 의약품들이 미생물로부터 발굴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미생물을 연구해서 의약품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미생물 연구자였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어느 날 포도상규균의 배양균에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이런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흔히 일어나는 박테리아의 배지에 곰팡이가 오염되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인데, 이 플레밍은 이런 흔한 일을 그냥 실패라고 여기고 버리지 않고 여기서 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을 죽일 수가 있구나라는 아주 좋은 관찰을 하게 됐고요. 이 푸른 곰팡이를 연구를 오랫동안 해본 결과 푸른 곰팡이가 만든 특정 물질이 다른 미생물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특정 물질을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아주 유명한 인류의 역사에, 의약품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로 1945년도에 플레밍은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공격적인 물질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그런 항생물질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 개미는 파나마에 사는 개미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나뭇잎을 모아가지고 자기 개미굴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뭇잎을 이용해서 하얀색의 그 버섯을 경작하는데요. 이 개미가 이 버섯을 기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버섯이 그 개미들의 영양분이 되고 식량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이렇게 열심히 기른 흰색 그 버섯을 잘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 개미가 이 버섯을 어떻게 그동안 잘 경작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이 개미굴 근처에는
항상 이 하얀색 버섯을 공격하고 호시탐탐 이 하얀색 버섯을 노리고 있는 병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개미는 이 병균으로부터 어떻게 이 하얀색 버섯을 지킬 수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증이었는데요. 이 버섯을 항상 열심히 경작하고 보호하는 일개미의 표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얀색 그런 가루가 묻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가루가 뭔지를 봤더니 여기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독특한 물질이었고요. 이 물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얀색 버섯을 공격하는 그 병원균을 무찌르는 무기임을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일개미가 도대체 이 물질을 어디서 갖고 왔냐라는 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일개미의 겉표면에 독특한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박테리아가 이 특이한 항생 물질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 일개미에서 분리한 박테리아가 이 흰색 버섯을 공격하는 그 병원균을 잘 방어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밝히게 됐고요. 이 일개미는 이 흰색 버섯을 다른 병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에 항균 물질을 만드는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 미생물들이 만든 항균 물질을 통해서 아주 안전하게 이 하얀색 버섯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 만드는 그런 항균 물질이 사람한테도 유용한 항생제로 개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앞에는 그런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또 박테리아와 다르지만 또 미생물로 알려져 있는 곰팡이균도 우리가 의약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곤충 병원성 진균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곰팡이균은 상당히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곤충 병원성 진균 중에 대표적인 진균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겨울에는 곤충이지만 여름에는 풀이 된다는 특이한 생활사를 갖고 있는 곰팡이균인데요. 이 동충하초는 특정 곤충을 잡아먹고 그 곤충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특이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물질을 만들고 곤충을 먹고 나면은 다른 균이 못 들어오게 또 방어하는 물질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 동충하초를 먹으면 그런 물질들이 인간에게는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거나 스태미나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중국의 한 마라톤 선수가 이 동충하초를 먹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고 동충하초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동충하초뿐만 아니라 곤충 병원성 진균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백광균과 흑광균이 있습니다. 백광균은 곤충을 죽이고 하얀색 그런 색깔을 낸다고 해서 백광균이고요. 흑광균은 곤충을 죽이고 약간 검은색 물질을 낸다고 해서 흑광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에꼬치가 백광균에 감염이 돼서 하얗게 죽은 그 누에꼬치를 백광잠이라고 하는 한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 백광잠은 옛날부터 중풍이라든지 사지마비에 사용됐던 한약재인데요. 저희가 실험실에서 이 백광잠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펩타이드성 물질이 나오고 이 펩타이드성 물질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광균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양을 해서 새로운 신규 물질을 저희가 찾고 그 신규 물질들이 또 새로운 항암 활동 물질을 나타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듯이 이렇게 진균, 곰팡이균도 의약품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은 부담스럽고 먹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 이런 곤충 초밥을 먹게 되는 날이 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곤충은 현재 대체 식품으로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단백질 보충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뿐만 아니라 곤충이 의약품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식약처에서는 7가지의 곤충을 식용곤충으로 허가를 내서 7가지의 곤충이 식품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백광잠도 식용곤충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한약재였지만 지금은 식용곤충으로도 허가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식용곤충으로 허가가 나 있는 7가지 중에 쌍별 귀뚜라미라고 하는 귀뚜라미를
의약품 용도로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귀뚜라미로부터 독특한 물질의 신규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이렇게 신규 화합물을 얻는 역할을 새로운 화합물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규 화합물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새로운 구조를 찾으면 저희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이름은 저희가 귀뚜라미에서 분리가 됐다 해서 귀뚜라마이드라는 이름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이름은 귀뚜라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뚜라마이드라는 물질은 독특하게 도파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도파민에 관련된 활성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 도파민과 유사한 활성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곤충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도 도파민과 유사한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 논문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곰팡이들 중에 독특하게 그렇게 버섯 모양을 내는 그런 독특한 곰팡이를 저희가 따로 버섯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버섯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자가 있고 그 포자를 막 번식시켜서 곰팡이균이 이제 번식하기 위해서 만드는 꽃 부분을 저희가 먹는 버섯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꽃 부분의 모양은 버섯마다 상당히 다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버섯은 각자의 독특한 생활사를 이루고 있고 또 재밌는 생리활성 물질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용으로 먹거나 약용으로 먹는 버섯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버섯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버섯이 복령이라는 버섯입니다. 이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섯 모양이 아니라 얘는 땅속에 있는 버섯으로 공 모양으로 딱딱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것은 소염제 그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붓기를 빼주는 약으로 소염이뇨제로서 엄청나게 좋은 한약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고 동의보감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보약 중에 하나인 경옥고에는 4가지의 생약이 들어가는데요. 인삼이랑 생지황이랑 복령이랑 꿀이 들어가는 게 경옥고입니다. 거기에도 들어가는 대표적인 버섯으로 유명한 한약재이기도 합니다. 이 복령을 저희가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복령에서부터 아주 재밌게 피부를 보호해주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좋은 물질을 발굴하게 됐고요. 우리나라의 화장품에서 함께 선스틱을 이 물질과 함께 만들어서 UV도 차단하고 피부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성 한방 선스틱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령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질들이 실제로 폐암에도 좋은 활성을 보여서 의약품으로도 개발될 수 있겠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버섯에서 가장 더 흥미롭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은 사실 버섯 중에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진화를 잘해서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을 만드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은 이 독버섯은 사람들이 피해야 되고 되게 무서운 존재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의약품이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군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독버섯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죽는 독버섯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먹고 기분이 좋게 하는 환각버섯도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랑색 미치광이 버섯은 환각버섯 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버섯인데요. 이 버섯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일본에도 많이 자라는 버섯입니다. 이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을 모르고 먹게 돼가지고 그 버섯 중독이 일어났는데요. 그 버섯 중독 사례를 보면은 일주일 내내 이 버섯을 먹고 하하하 웃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독버섯 중에 환각버섯은 매직머쉬룸이라고 해서 사실 유럽과 미국에도 되게 이슈가 되게 관심이 많은 버섯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매직머쉬룸에는 항상 실로사이빈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사이빈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에도 들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실로사이빈은 우울증 치료제로 약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버섯을 먹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약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에서 이렇게 특이한 또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고
이 물질이 리피드 대사에 관여한다는 그런 결과를 얻어서 약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독버섯 중에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독버섯입니다. 먹으면 죽는 버섯이고요. 모양이 붉은색 사슴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붉은 사슴뿔 버섯입니다. 실제로 어린 영지버섯은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붉은색을 나타내는 버섯이 어린 영지버섯인 줄 알고 잘못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엄청 어렵게 산에서 채집해서 구해가지고 연구를 해본 결과 정말 강력한 독성물질인 걸 확인했고요. 이 독성물질은 사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잘 응용하면 의약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암세포에 적용을 해보니까 현재 기존에 알려져 있는 항암제보다 500배나 좋은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해서 지금 현재 항암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버섯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들도 의약품의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사실은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아주 미지의 세계는 아직까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옆에 있는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이 산호의 실제 모양입니다. 얼굴처럼 생긴 산호 모양처럼 놀라운 생물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 안에는 현재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미지의 생물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에 사는 생물들로부터 의약품이 개발된 예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청자고등입니다. 청자고등은 예전부터 강력한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청자고등의 독에 쏘여서 사람이 죽는 케이스가 역사적으로 되게 많았습니다. 이 청자고등은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걸음이 느려서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강력한 독성을 물질을 만드는 걸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물고기가 오면 이 독침으로 물고기에 독을 쏴서 물고기가 움직이지 못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특이한 생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청자고등의 독성 물질을 연구해 보니까 청자고등의 독성 물질이 강력한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펩타이드인 걸 알 수 있었고 이 펩타이드는 신경 독성 물질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 독성 물질인 펩타이드를 잘 이용하면 의약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신경 말단 부분에 칼슘 채널을 억제해서 신경 전달을 막아줌으로써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실제로 진통제로 개발돼서 약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관련된 연구로 이렇게 찌개벌레의 등껍질에서 재미있는 곰팡이, 하얀 곰팡이군을 분리했고요. 거기서 새로운 신규 물질을 얻었고 이 새로운 신규 물질이 강력한 항암 활동을 나타낸다는 그런 결과를 얻어서 이렇게 해양 생물로부터 또 의약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또 독특하게 발광 물질을 만드는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해에 살고 있는 빛이 들어오지 않은 심해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심해어인 앵그리 피쉬라고 하는 이 피쉬는 이 앞에 갈고리 모양의 밝은 빛을 내는 그런 갈고리 모양이 있고 이 빛으로 작은 고기를 유인한 다음에 작은 고기가 오면은 먹어서 이제 그런 독특한 생활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앵그리 피쉬가 도대체 이 밝은 불빛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형광빛을 내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셨겠지만 바다에는 이렇게 발광 물질을 내는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징어나 문어에서 그런 형광빛을 내는 부분은 대부분 다 생물 발광 박테리아가 안에서 그런 발광 물질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진화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생물 발광 박테리아를 분리해가지고 배양을 해서 도대체 그런 생물 발광 박테리아가 어떤 새로운 물질, 어떤 형광 물질을 만드는지를 조사하고 그 형광 물질이 의약품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를 계속 연구를 진행하여서 최근에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과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굴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에서 약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 자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연에서 다양한 생물들의 생활사를 이해하고 연구함으로써 의약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주변의 자연에 대한 생물을 이해하고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저희 사람한테 또 이로운 물질과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귀중한 생물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